네, 안녕하십니까. 방장입니다. 예, 본의 아니게 3부 시작하겠습니다. 그죠. ISM 제조업 지수. 이거를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제가 주식을 할 때는 이 가장 중요한 지표로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느냐? 그죠? 매월 첫 영업일에 발표를 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선행 지표로서의 기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유심히 보면 향후 대부분의 발표될 지표들을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해요. 일단은 그죠? 20개 정도의 산업에서 300개 어떤 제조업체를 구성을 하고 거기서 설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죠. 뭘 물어보느냐? 신규 주문, 그 다음에 생산, 그 다음에 출하, 그 다음에 뭐죠? 고용, 재고. 이렇게 5개. 그러니까 신규 주문, 생산, 출하, 재고, 고용. 이 5개를 전월 대비 어떻게 됐는지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월 대비 이 5개 항목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래 보는데, 이게 전월보다 개선이 되었다. 아니면 변화 없다. 불변. 아니면 더 나빠졌다. 악화. 그러니까 좋아졌다. 그냥 보합이다. 나빠졌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가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어떤 수치를 매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뉴스나 이런 걸 봤을 때 ISM 제조업 지수가 지금 전달에 43인데 지금 46이다. 뭐 이런 숫자로 나온단 말이죠. 그럼 이 숫자는요, 50 이상이면 43, 45, 47, 50,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간다. 근데 50 이상이면 이제는 제조업이 확장 국면에 들어섰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 돼요. 반대로 위에서 계속 떨어져요. 70m, 60m, 50m 하다가 50 이하로 떨어지면 경기가 수축 국면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수치가요, 40 이하로 나오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불경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60 이하로 나오면 경기가 호황, 과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ISM 제조업 지수를 보면, 그죠? 대부분 다 아는 거예요. 신규 주문, 생산, 출하, 재고, 고용, 이런 부분이 다 되어 있으니까 이 수치만 유심히 봐도 앞으로 지표는 대충 어느 정도 나오겠다. 예상이 가능하다. 이래 보는 거죠.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도 물론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미국은 ISM 제조업 지수라고 부르고, 우리나라는요, BSI 기업 경기 실사 지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보통 BSI 지수라고도 흔히 불러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요, 여러 업체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 업체 중에 좋다고 말한 업체에서 안 좋다고 말한 업체를 빼는 거예요. 거기다가 곱하기 100 하는 거, 100분율 곱하기 100 해가지고 거기에 플러스 100 하면 수치가 나와요. 근데 얘는 수치 기준이 틀려요. 100을 기준으로 해요. 100을. 100보다 높냐 낮냐 이런 개념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100보다 높게 나오면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업체가 훨씬 많았다. 100 아래면 부정으로 말하는 업체가 훨씬 많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나라 BSI 지수는요, 우리나라 BSI 지수는 협회가 한 여러 군데서 발표해요. 은행부터 해가지고 한 4-5군데, 한 그 정도에서 발표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신뢰가 떨어진다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다른 데서 발표되는 걸 안 보고, 한국은행하고, 정경련 2개만 주로 보는 편이죠. 한국은행에서 이 BSI 지수를 발표할 때 업체 선정 기준은요,
매출액 20억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매출액 20억 이상 되는 업체를 하니까 밑바닥에서부터 쭉 훑어올 수 있다는 거죠. 골고루 전체적으로 체감을 할 수 있는 지수라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와 오늘 사상 최대 실적 올리고 따뜻하고 좋네. 근데 다른 모든 중소기업 업체들은 아이고 막 죽겠다, 굶어 죽겠다. 이게 현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거는 매출액 20억 이상부터 조사를 하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골고루 분산해서 나타내 줄 수 있다. 이런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정경련에서 발표하는 거는 매출액 기준으로 600대 기업, 그러니까 1등부터 600위까지만 조사를 해요. 정경련은. 상위 600등. 이 부분만 조사해서 발표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큰 흐름. 그러면 얘는 그죠 1위부터 600위까지만 보니까 얘네들이 좋아지면 차후에 밑에 떡고물이 많이 떨어지겠죠. 낙수 효과를 노려볼 수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국내는 한 요 정도만 봐요. 근데 왜 ISM 제조업 지수가 정말 중요하냐? 우리나라는 뭐죠? 수출로 먹고 살죠. 근데 글쎄요. 뭐 알만한 사람은 알 수도 있고 아예 뭐 처음 들어본다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왜 중시 여기느냐. 미국 제조업 지수랑요 한국 수출 동향은 거진 같이 흘러가요. 거진 쌤쌤이라는 거죠. 한국 수출 동향이 좋으면 미국 제조업 지수도 좋아지고 미국 제조업 지수가 좋아지면 한국 수출도 늘어나는 거예요. 한국 10월달 그죠? 13개월 만에 수출이 증가했다고 나오죠. 거진 동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중에 하나만 먼저 발표되고 먼저 알아도 어떻게 해요? 답을 알고 시험을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ISM 제조업 지수를 되게 좀 신경 써서 체크를 하고 한 달을 스타트 끊을 때는 먼저 보는 거예요. 가장 중요시 여긴다는 거죠. 그만큼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ISM 제조업 지수의 예를 갖다가 쭉 볼 때요. 동향을 볼 때, 그죠? 5개라 그랬잖아요. 신규 주문, 생산, 출하, 재고, 고용. 근데 여기서 재고를 또 유심히 보여요. 재고를 보는 시간이 저한테는 되게 비중을 많이 차지해요. 2차 전지가 왜 지금 어렵고 힘들어요? 수요가 감소죠. 수요가 감소해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저 업체, 미국 업체에서는 재고를 줄이는 거예요. 재고는 뭐죠? 재고를 갖고 있으면 그 역시 다 손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요가 감소하니까 거기에 비례해서 재고를 줄이기 위한 조치면 이거는 별로 비전이 없다. 안 좋다. 이래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재고라는 개념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조업의 재고는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지금 내가 지금 붕어빵 장사예요. 붕어빵 장사. 붕어빵 장사인데 내가 딱 예상을 해보니까 이제는 날이 슬슬 추워질 때가 됐다. 그래서 붕어빵을 팔아야 되겠다. 그럼 첫째 뭘 해요? 붕어빵을 팔 수 있는 구루마를 하나 구매를 하는 거예요. 발주를 넣어요. 신규 주문을 하는 거죠. 붕어빵 하나, 구루마 하나 발주 넣고 그 다음에 붕어빵 털을 하나 발주를 넣고 그 다음에 밀가루도 사오고 팥도 사오고 주문을 막 넣었어요. 근데 나는 어떻게 돼요? 이익은 없죠. 지출만 있죠. 그러니까 나는 재무구조가 갑자기 막 악화가 돼요. 갑자기 막 재무구조가 아파져요.
야, 저번 분기까지 멀쩡하던 게 갑자기 실적이 훅 나빠졌다. 쭉쭉쭉 나빠졌다. 뭐야 이거. 근데 이렇게 훑어보니까 재고 자산이 많이 늘어났네. 재고 자산이 뭔데? 몰라. 무슨 구루마가 하나 있고 붕어털이 있고 밀가루가 있고 팥이 있네. 그거랑 이렇게 딱 비교해보니까 거진 쌤쌤이네. 아, 이번에 적자는 이 재고랑 매칭을 시키니까 맞구나. 답이 되구나. 그러면 향후에는 이걸로 뭔가를 신규 사업을 하겠네. 하면 이번 적자라고 주가가 확 폭락했는데 이거는 매수 찬스가 되겠네. 그리고 이후에 쭉 지켜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붕어빵을 만들어서 열심히 막 팔아요. 근데 또 4분기 실적을 보니까 또 적자가 났어. 근데 적자 보고 왕창 줄기는 줄었어. 왕창 줄기는 줄었는데 적자가 났어. 야, 붕어빵 팔아가지고 돈 벌 줄 알았더만 뭐야? 돈은 못 벌었네. 근데 이번에도 적자가 어떤 재고가 막 쌓여 있어. 이번에는 재고가 뭐지? 하고 이래 보니까 붕어빵이 한 100개가 쌓여 있어. 재고로 떡 잡혀 있어. 그 말은 뭐죠? 붕어빵을 판다는 건 뭐죠? 손님이 와서 붕어빵 주세요 하면 잠깐만 기다리세요. 막 굽고 있는 사이에 손님이 짜증나서 에이씨 가버리겠죠. 그래서 노련한 경영자는 어떻게 해요? 딱 시계 보고 5시가 넘어가네. 이제 사람들이 퇴근해서 와 지나갈 시간대네. 미리 구워둬야 되겠다. 그래 지금 당장 팔리지는 않지만 붕어빵을 계속 구워서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고가 10개, 20개, 30개 막 쌓여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쌓여 나간 붕어빵은 곧 팔리겠죠. 그러면 그거는 다 실적으로 잡히겠죠. 그러니까 어떤 기업을 볼 때요. 분기 보고서, 실적 보고서, 결산 보고서 이런 거 보면서 에이 적자네, 쓰레기, 매도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 보고서를 열심히 봐라는 거예요. 분기 보고서를 봐라는 거예요. 이유를 알아라는 거예요. 적자라고 반드시 나쁜 게 아니고 흑자라고 반드시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진실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재고가 쌓인다고 무조건 나쁜 게 아니다. 붕어빵이 막 쌓여 있다고 그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곧 그 붕어빵은 다 팔려 나간다. 그걸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가가 언제 가장 싸겠어요? 4시 한 55분. 왜 그렇겠어요? 11시라고요? 그렇죠. 점심 전. 그렇죠.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재고가, 제 말은, 그러니까 재고가 딱 쌓여 있을 때, 붕어빵이 재고로 막 쌓이기 직전이 주식이 가장 쌀 때다. 그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 보고서라는 거, 회사를 판단을 하는 것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익이 줄어들다, 늘어났다,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이번에 파두 그 회사가요, 결국 따지고 보면 뭐냐면 밀어내기예요, 밀어내기. 이 상장을 시키기 위해서 매출을 다 잡아둔 거예요. 붕어빵 사러 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다 팔았다고 보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들은 신규 종목 이런 거 그지는 위험해요. 자기가 정확하게 분석할 능력이 있으면 하는 거지. 막 무턱대고 하다가는 거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재무 구조도 항상 그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거를 봐야 돼요? 어떤 주식을 사야 되겠습니까? 어떤 게 돈이 되겠습니까? 똑같아요. 막 재고가 막 쌓이는데 그 재고가 그죠? 어떤 성격이냐? 아니면 돈을 버는 회사들, 잘 버는 회사들, 요즘 같은 불경기에 이 상황에서도 매출액 급증, 이익 급증하는 회사들. 그런 거 바닥에서 사두면 되죠. 뭐가 걱정이에요. 근데 사람이 공포에
무서우니까 손이 안 나가죠. 그죠? 손이 안 나가니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사람의 심리. 사람은 어떻죠? 오늘요. 오늘 동시호가 땡 들어가면서 갑자기 확 올라요. 막 올랐어. 거짓 막 상가 근접해가지고 막 오르고 있어. 10%, 20% 부다다다닥 해가지고 상가 막 동시호가에 땡 들어가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저한테 막 물어본 사람은 지금이라도 상 따 할까요? 왜요? 너무 많이 올랐는데 제 생각에는 월요일 날도 한 10% 이상 붙여서 시작할 것 같아요. 그래요? 한번 반대로 누군가가 반대 매매로 신용을 썼다가 만기가 다 돼가 반대 매매로 장중에 어쩔 수 없이 훅 팔았어. 수량도 많지도 않지만 요즘 대부분의 종목이 수급이 얇으니까 장중에 갑자기 주식이 훅 떨어져. 많은 사람들이 막 질문을 해요. 어이구, 이거 큰일 났어요. 방장이 큰일 났어요. 이게 급락했어요. 왜 갑자기 빠질까요? 이거 어떻게 해요? 저도 비중 좀 줄일까요? 아니요, 뭐 숫자 얼마 되지도 않아요. 수급이 얇아서 그렇지 돈으로 따져봐야 이거 한 5천도 안 돼요. 누군가가 아마 반대매매 맞은 것 같아요. 지금 한 6%, 7% 빠져있으면 이거 주워 먹기인데 차라리 비중을 줄이는 게 아니고요. 지금은 추매하면 주워 먹는 타입인데 차라리 이걸 샀어요. 좀 더 늘리기는 그렇고 그냥 갖고 있는 거는 홀딩 할게요. 그래 이야기하죠. 사람의 심리는 희한하죠. 빠지면 저가 매수인데 싸게 살 수 있는데 안 사요. 심지어는 내 것까지 바꿔 고민을 해요. 근데 그 주식이 다음날 막 올라요. 30%가 올랐는데 따라잡을까요? 상 따할까요? 물어봐요. 심리죠, 심리. 그게 사람 심리. 그죠? 희한하죠. 이유를 알면요, 답이 보여요. 그 회사를요,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거예요. 왜? 좋아지면 좋아진 대로 왜 좋아진지 이유를 알아내고, 나빠지면 나빠진 대로 왜 나빠진지 알아내고, 나빠진 회사가 언제부터 좋아지는지를 알아내면 가장 저가의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고. 그렇죠? 지금요, 유럽에서 자동차를, 그죠? 전기차, 올 적용, 이거를 지연시키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려와요. 그래서 자동차에 대해서 막 고민을 하는 질문도 던져요. 가면 또 심지어는, 야, 이거 다시 내연기관 부품회사 완전 똥값인데, 이런 주식 다시 사야 되나요? 질문해요. 저는요, 그렇게 하겠어요. 내연기관이든 전기차든 상관없는 업종, 상관없는 자동차 부품 업종, 그걸로 사면 되잖아요. 그죠? 뭐가 있죠? 전기차가 들어오면 엔진 관련된 모든 부품 회사들은 쓸모가 없어지죠.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고 힘든 길을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전기차든 내연차든 뭐든 일정하게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 예를 들면 의자, 자동차 시트. 이건 전기차든 내연기관차든 상관없잖아요. 자동차만 잘 팔리면 꾸준히 도는 거지. 이런 회사는요, 고민도 안 해요. 내연기관이면 어떻고 전기차면 어떻고 많이만 팔려라. 나는 뭐 돈 번다. 이런 업종도 있어요. 꽃놀이패. 딱 쇼단 걸어놨고 뭐 얘가 이기든 나는 상관없어. 이런 업종 사면 되죠. 가만히 앉았어. 근심 걱정 없이 고민 없이 똑같은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
저는 그렇다는 겁니다. 예. 어쨌든요, 뭐, 이런 어떤 종목을 이래 본다는 것은 여러 가지 지표도 있고, 경제 지표도 봐야 되고, 개별도 조사해야 되고, 볼 게 되게 많아요. 근데요, 나는 아무것도 보기 싫어. 그럼 주식 안 하는 게 나아요. 아니면 특별한 운을 타고 났으면, 특별한 그 운의 승부를 걸어보든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그죠? 진짜 잘 맞추는 아저씨들 찾아가든지, 그거는 각자 자유라는 거죠. 근데 저는, 그죠? 계속 말씀드렸듯이,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이해가 되면, 그때 매수를 하는 거예요. 모르겠다. 이유를 모르겠다. 아마 안 사요. 안 사면 본전인데. 왜 모르는 걸 사서 고난의 길을 가냐는 거죠. 안 사면 본전이다. 지금, 다음 주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2차 전지의 악몽이 계속 연결될지 어떨지 모르겠죠. 언젠가는 끝이 나겠죠. 그죠? 빠질 만큼 빠지면 결국은 안 빠지겠죠. 기다리는 건 자신 있어요. 개인들은요, 좋은 회사 바닥에 사고 기다려야 돼요. 기다림으로 승부를 해야 수익이 나는 거예요. 초조하고 급하고, 그러면 절대 못 이겨요. 단타. 글쎄요. 각자 능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단타 칠 능력은 안 됐어. 별로 그런 거 안 됐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요, 단타는 수급이거든요. 단타는 무조건 수급. 저는 거래 바닥. 거래 바닥은 주가 바닥이란 말이 있어요. 저는 좋은 회사가 모두의 무관심 때문에 바닥에서 헤맬 때 야금야금 사서 신경 끄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염없이. 첫사랑은 반드시 돌아온다. 수고했습니다.